윤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민심의 흐름이랄까, 또 이번 전대 호남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나름대로는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부쩍 조국하고 연대랄까, 동맹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조 동맹이랄까, 2조 야합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일에도 본회의 중에 뭐 두 사람 또 박찬대까지 모여가고 쏙박거리더니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가가지고 2시간 110분 회동했죠. 110분을 차담을 했지 않습니까? 8월 1일 날. 그래가지고 나온 얘기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능무도하기 때문에 이 종식을 시켜야 한다.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아무런 의견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저렇게 모이는 거는 갑자기 두 사람이 저렇게 찰떡궁합을 보이는 모양새를 갖추는 이유가 뭔가요? 뭐 도둑놈이 재발이 저리고 범죄자들이 원래 그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사법 리스크가 눈앞에 있으니까 뭔가 좀 손을 잡으려는 모양을 보이는 거죠. 왜 시험 볼 때도 컨닝 하려는 사람은 자꾸 선생님 눈 쳐다보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뭔가 얘기하고 자꾸 눈을 두리번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하고 이재명 똑같잖아요. 이재명은 지금 7개 사건에 10개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빠르면 연내에 결론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국은 지금 2심에서 징역 2개월 2년 받았잖아요. 이제 언제 대법 오늘 날 수도 있고 내일 날 수도 있어요. 나면 바로 깜빵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1차적인 게 있고, 또 이재명은 지금 새 국회가 됐는데 한 개 탄핵하고 특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아주 안 좋아요. 민심이 안 좋으니까 자칫하면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이거 저 혼자 한 게 아니라요. 조국당하고 야권 연합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범죄 행위에 조국을 좀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희석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탄핵 정국,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느낌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임명장 도장 찍었는데 도장도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탄핵에서 업무정지 시켜놨잖아요. 지금 저게 말이 돼요, 저게?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 계속 부르짖으면서 윤석열 탄핵 분위기를 지금 고조시키려고 군부를 떼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말도 안 되는 막 법안 특검 해가지고 정부로 이송시켜갖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만 행사하는 대통령이니까 이거 탄핵시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려는 그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몰고 가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국민들이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니까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야, 이거 잘못하고는 역풍만 맞고 자칫하다가는 이 탄핵은커녕 오히려 자기가 꼬꾸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그 비판도 하고 공론도 만들고 진짜 민주정당이 돼버렸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독재당이 돼버렸어요. 그냥 탄핵하고 뭐 저 특검 빼놓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를 다 정지시켜놓고, 하다못해 이재명 수사하던 검사까지 이재명을 불편하게 했다는 죄목으로 지금 탄핵 올렸잖아요. 그것도 판사 출신이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만. 그러니까, 김성원이라고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죠. 그러니까 한심한 놈들이니까 이거 혼자 잘못하면 이 독박 쓰게 생겼거든. 이재명이가 잔대가리는 뛰어나잖아요. 뛰어나죠. JQ 잔대가리. IQ는 나쁜데 잔대가리 JQ가 높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끌어당기자. 조국하고 그래서 야권 연합으로 해서 희석시키는 거죠. 속셈이 뻔하죠. 또 조국은 또 지금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교섭단체가 지금 20석 이상이야. 교섭단체거든요. 교섭단체가 아니면은 그 숟가락을 안 줘요. 뭘 먹어야 하는데 숟가락을 안 줘.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이 협조만 하면은 10석까지 낮추면
바로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달라 이거죠. 조국은 교섭단체를 네. 만드는 게 물론 뭐 원내 활동에서도 날개를 다는 격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렇죠. 교섭단체가 되면은 그렇죠. 정당 지원금에 똑같이 네. 세 당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 조국 당이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말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방선거도 치르려면은 돈을 좀 비축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국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는 깜빵이 들어갈 것 같고 이 자칫하다가는 조국 당이 완전 소멸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다음 정권의 그렇죠. 지방선거라든가 이 대선 과정을 거치면 그러려면은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이 교섭단체를 얻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벤처가 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냥 망하는 좀 벤처기업이 되느냐 아니면 탄탄대로로 가느냐 이게 벤처기업이 IPO를 해야 되거든요. 상장. 예. 예. 코스닥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등록되는 거는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확 일어날 수 있는 상장하면은 돈을 많이 뭐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그렇죠. 거 해갖고 끌어올 수가 맞죠. 있잖아요. 보면 해외에서까지 막 대다수 끌어오잖아요. 돈을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국은 교섭단체에 목을 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교섭단체 그 낚시 줄에 그 멸치 하나 매달아 놓고 지렁이 하나 매달아 놓고 이거 먹을래 하고 자꾸 이게 얼쩡거리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또 조국은 이 알랑거린이라고 어떻게든 교섭단체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뭐 10년 전에 찍은 사진까지 또 SNS에 올리면서 차이점은 있지만 또 함께 가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과이부동하고 뭐 비슷한 말이죠. 예. 사실은 지금 이재명이나 이 조국 이런 사람들이 이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이미 어떤 룰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룰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가 안 되면은 룰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야.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교섭단체 최소 국회의원 수를 20명으로 한 것은 그만큼 지금 요 상임위만 해도 17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한 사람만 배치를 하더라도 17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해 갖고 20명으로 해 놓은 건데 자기가 12명이니까 12명으로 하려면은 10명으로 낮추자. 이건 자기한테 맞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민주주의를 네. 완전히 파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조국의 공통점은 어거지로 헌정을 파탄시킨 사람이에요. 자기 범죄 행위도 있고 압도적으로 당을 장악했지만은 뭐 탄핵이다 뭐 여러 가지 특검이다 해가지고 그냥 당을 엉망으로 민주주의를 그냥 훼손시키는 게 이게 그 조국하고 이재명의 큰 어떻게 보면 죄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 외관상 뭐 연대 동맹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야말로 야합이죠. 그렇죠. 네. 야합이고 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는 거지 언제든지 이익이 안 맞으면 돌아설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나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지금 은행 강도에서 금고 열고 있고 한 사람은 밖에서 경찰로나 망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경찰이 오면은 망보던 놈부터 튈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도 2026년 지방선거 가면은 그렇죠. 결국은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요. 그때 가면 서로 헐뜯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7년 대선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서로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당리당략을 위해서 손을 잡는데 이 사람들이 뒤통수를 서로 치고 돌아설 날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 조국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신임 당 대표가 되면은 또 다른 당 또 대표들 또 예방을 하는 게 지금까지 관행 아니었습니까? 예방한다니까 필요 없어 오지 마세요. 그 회의실이나 좀 주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동훈 대표 그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비워주고 뭐 다른 층으로 옮겼다고 그러네요. 속 좁은 행태죠.
새로 취임하면은 서로 악수하고 덕담하고 예, 난이라도 한나 교환하고 난을 왜 교환하겠습니까? 항상 나는 팔았잖아요. 그런 초심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서로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하고 축하해주는 자리인데 그런 것까지 무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국이죠. 예. 그 조그만 것이라도 챙기려고. 그러니까 이 조국이가 뭐 당 회의실이라든가 이 공간 부족이 하다 해갖고 그 롯텐더홀에서 오랫동안 밖에서 최고위원회 하면서 농성을 벌였지 않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회의실로 쓰겠다고 그렇게 찍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왜 우리가 당대표실을 비워주느냐 이렇게 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현안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아이 그거 편하게 주고 우리는 다른 데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해갖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속이 좁아요. 속이 좁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입학 서류 조작하고 표창장 조작하고 저렇게 해도 뻔뻔스럽게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죠. 조국 이재명하고 그 10년 전에 만났다는 그 성남시장실에서 조국이가 자기 SNS에 올린 그 사진을 보면은 그 뒤에 덕풍만리 이런 게 휴호가 있습니다. 액자. 덕은 만리에 그렇게 간다. 덕의 바람이라는 거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덕이라고는 이재명이고 조국이고 약에다 쓸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패기치고 뻔뻔한 짓은 예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이 또 서울대에서 형법을 가르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입시 서류로 조작해서 그 정도로 뻔뻔한 강심장이잖아요. 강의도 안 오고 1억 원씩 돈을 또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조국도. 거기는 현직 검사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1억 원에 또 국고로 봉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진짜 뻔뻔한 당이고 뻔뻔한 조국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참 찍어주는 우리나라 유권자들 참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다수의 깨어있는 다수가 올바른 판단하고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거지. 저런 정치인을 찍는 그 국민들 어느 나라에는 있긴 있지만은 저런 사람들이 최소한 어떻게 보면 이 입지를 축소시키고 퇴출시키는 게 이 우리 대다수 양식 있는 국민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하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도 김상훈 의원으로 교체를 하고 또 5일날 이 지명직 최고위원은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금 임명을 했죠. 그리고 기획부총장에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대변인 수석 대변인으로도 한지혜 의원 그분은 조선이죠. 네, 한지혜 의원을 임명하는 등 이제 틀을 다 갖춘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가 출항을 하는데 모든 이 필요한 인력 체제를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이 대표가 5일부터는 또 5선 이상 의원들하고 이 식사 모임을 갖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에 이 당대표들 되는 거 보면은 이 선수별로 해갖고 떼밥을 먹었어요. 다 오라이 갖고 그렇게 되면은 뭐 다 그냥 덕담 뭐 들으나 마나 한 얘기를 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덕담. 근데 이번의 경우는 그냥 1대1로 이렇게 만나면서 5일날 권성동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이렇게 따로 만나면서 진짜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 그런 게 진짜 되는 거야. 그리고 또 4선 의원들 또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이렇게 3명, 2명 이렇게 함께 해서 진실하게 좀 당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전국을 위해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을 듣는다고 그러네요. 그럼요. 여럿이 모여서 뭐 20명, 30명 모여서 밥 먹어야 뭐 하겠어요. 구내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한잔 하더라도 딱 2가지 얘기만 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냐? 화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우. 화이랑 하우 2개만 있으면 돼요. 지지부진하게 뭐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밥 안 먹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아이 차라도 한잔 하자. 그래서 선거 과정에도 앙금이 있었을 때고 앞으로 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좀 얘기 좀 하고 또 여러 번 만나다 보면 또 앙금이 좀 풀리거든요. 예, 그러면요. 결국은 손잡고 같이 가야 될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정당의 투사들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 문재인 때 보면은 뭐 국민경제자문회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청와대에 몇백 명씩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럼요. 예.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덕담하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백날해야 소용없습니다. 단 10분을 하더라도 독대, 진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스타일로 정치를 좀 하는데 제대로 정치를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예. 예, 지금 뭐 기존의 어떤 정치적 잘못된 관행이랄까 의례적인 거 그런 걸 타파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토대를 마련해 가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일 중요한 게 뭐 고 박사님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이청득심이라고. 예. 예, 여기 칠판에도 써 있어요. 이청득심. 들어서 마음을 얻어야죠. 들어서 당 대표가 말을 잘해서 연설을 잘해서 이 끌고 가기보다도 잘 들어서 예, 어떻게 중지를 모아서 그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서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가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봐요. 겸손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서로 마찰하고 반목하면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예.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서로 손잡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다행히 지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대통령하고도 뭐 만남도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자리도 좀 자주 갖고 해서 소통하면 되죠. 네. 대통령도 사실 좀 열린 마음으로 또 해야 되고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